오늘 영상 하나로 코인과 퓨처스 거래에서 꼭 필요한 5가지를 머릿속에 확실히 저장해 드리겠습니다. 초보분도 손이 안 떨리게 아주 쉬운 말로만 진행하겠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따라하기 쉬운 거래 시작법, 300만원을 1억 8천만원으로 키웠다는 중학생 단타 구조, 수수료 최대 할인법, AI로 매일 50만원 루틴, 입금 없이 $100로 첫 거래까지입니다. 먼저 초보용 거래 따라하기부터 잡아드릴게요. 거래소 화면이 처음이면 버튼이 전부 지뢰처럼 보이는데 그 지뢰를 제가 하나씩 치워드리겠습니다. 가입하고 차트 켜고 주문 넣고 체결 확인하는 흐름을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보는 즉시 손이 움직이게끔 순서를 정리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이슈가 됐던 사례입니다.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그 이야기가 왜 퍼졌는지 핵심 원리를 뽑아드립니다. 포인트는 한 방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어떤 구간을 노리고 어떤 타이밍에 반복했는지 초보도 이해할 수 있게 그림처럼 풀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수료입니다. 단타는 실력보다 먼저 수수료에 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을 아예 통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눈에 안 보이는데 매매할 때마다 조용히 새는 돈입니다. 할인 경로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같은 매매를 해도 결과가 확 바뀝니다. 네 번째는 AI 활용입니다. AI를 수익 기계로 포장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을 더 빠르고 깔끔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도구로 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방식으로 하루 50만원씩 매일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루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 대신 체크리스트로 움직이게 해드릴 겁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솔깃하지만 가장 실용적입니다. 첫 거래를 내 돈 입금 없이 시작하는 방법.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고 그 돈으로 거래를 경험하는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는 금액이 작아 보이지만 영원으로 실전 연습이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실제 주문을 넣어보고 포지션 감각을 익히는데 딱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 링크랑 $100 받는 가입 방법 링크를 보기 좋게 모아뒀습니다. 영상 보신 다음에는 고정 댓글까지 꼭 확인해주세요. 솔직히 말하면 이벤트로 받은 $100만으로 10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 돈 없이도 공부가 가능하고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 성공하면 몇백만원 기회는 충분히 열립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냐는 질문을 아주 직관적으로 답해볼게요. 복잡한 논쟁 말고 숫자를 보면 머리가 바로 끄덕여집니다. 가정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10년 전인 2016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원을 넣었다면 2026년 지금 그 1,000만원은 각각 얼마가 됐을까요? 먼저 주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올랐으니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원을 넣었다면 지금은 대략 2,660만원입니다. 2배가 조금 넘는 성과죠. 나쁘진 않지만 인생이 뒤집힐 정도의 속도는 아닙니다. 이걸 기준으로 다른 자산을 보겠습니다. 금은 어떨까요? 2016년에 1,000만원으로 금을 사두었다면 약 233.5g을 보유했을 거고 2026년 기준으로 가치는 약 5,160만원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손바닥만 한 금덩어리처럼 느껴지는 숫자지만 그래도 주식보다 확실히 세게 뛰었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을 볼게요. 2016년에 서울 기준으로 아파트 가치 1,000만원어치를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른 건 맞는데 기대한 만큼 시원하진 않죠. 그런데 다음 숫자를 보면 진짜로 표정이 바뀝니다. 2016년에 비트코인을 1,000만원어치 사서 그냥 들고만 있었다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이 되는 압도적인 수익률이 나옵니다. 억 단위가 아니라 10억 단위로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이 한 장면만 봐도 코인을 외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코인에 투자하거나 최소한 코인을 공부하는 쪽이 맞습니다. 모르면 기회를 놓치고 알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것 같으면 롱으로, 내릴 것 같으면 숏으로,
방향만 맞추면 위아래 모두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롱과 숏은 방향 베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흔들릴수록 준비된 사람에겐 오히려 기회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투자처로는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코인 시장의 큰 장점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다음으로 레버리지입니다. 국내 거래소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엔 레버리지 기능이 있어서 적은 돈으로도 큰 금액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레버리지 10배를 쓰면 5천만 원 규모로 굴리는 효과가 납니다. 작은 돈으로도 승부 볼 수 있는 판이 열리는 거죠. 물론 30억 이상을 굴리는 분들은 레버리지가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소액으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레버리지가 없으면 큰 수익을 만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출발선은 좋은 거래소 고르기입니다. 거래소 선택을 잘못하면 실력과 상관없이 환경 때문에 먼저 지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가 세 가지로 딱 정리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막혀 있고 해외는 100배까지도 가능하죠. 50만 원이 5천만 원 규모로 커지니 사람들이 해외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매매를 반복할수록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이 없는데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니 같은 수익이라도 체감이 다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그 부분을 꼭 확인해주세요. 이제 수수료 이야기를 제대로 해볼게요. 대형 거래소들의 거래 수수료가 0.0555%라고 잡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수수료는 잠깐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타는 거래 횟수가 많아서 수수료가 결국 결과를 통째로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단타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레버리지 이슈 빼면 실질 거래 규모는 2억 원입니다. 여기서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한 번, 두 번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왕복 거래의 수수료가 약 22만 원까지 튈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번만 반복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매매가 잘 돼도 수수료가 뒤에서 계속 발목을 잡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싼 거래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수수료가 비싸면 시작부터 이미 불리한 경기를 뛰는 셈입니다. 지금부터 A 거래소와 대표 대형 거래소 4곳을 5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수료, 거래 방법의 간편함,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원화 바로 입금 가능 여부입니다. 이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단타는 속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버튼 한번 헤매는 사이에 가격이 움직이고 상담 한번 못 받으면 멘탈이 먼저 흔들립니다. 먼저 수수료부터 말씀드릴게요.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9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숫자 차이가 작아 보여도 단타에선 체감이 큽니다. 거래가 반복될수록 푼돈 차이가 어느새 월급 차이가 됩니다. 한국어 지원은 더 크게 체감됩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어로 바로 해결되면 시간도 아끼고 마음도 편합니다. 초보일수록 이 차이가 실제 수익만큼이나 크게 느껴집니다. 레버리지 배수도 비교해 볼게요. A 거래소는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도 125배입니다. 배수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도 선택지가 많다는 건 분명 장점입니다. 내 스타일에 맞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원화 입출금도 중요합니다. A 거래소는 한국 돈으로 바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국내 은행에서 바로 연결되는 흐름이 있으면 초보 입장에선 진입 장벽이 확 낮아집니다. 이 부분을 불편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그리고 $100 이벤트가 어느 곳인지도 고정 댓글에 정리해뒀습니다. 거래소 이름은 거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
언제 숏입니다. 이걸 모르면 레버리지가 아무리 좋아도 손이 멈추고 알면 시장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니까 진입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부터 아주 간단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고 보통 매수로 시작합니다. 숏 포지션은 반대로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예상할 때 들어갑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이라 떨어질수록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럼 롱은 언제 잡느냐?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고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 흐름이 반복될 때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 골든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보통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늘어나면 시장 신뢰가 올라간다는 뜻이라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고 롱 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뉴스도 체크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는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어서 롱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은 언제냐?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뚜렷하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보이면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하고 보통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 힘이 약해진 신호일 수 있어서 곧 하락으로 꺾일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부릅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가격이 눌릴 수 있어서 숏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 지표를 더하면 판단이 더 단단해집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 많이 쓰는 건 RSI, 맥디, 볼린저 밴드입니다. RSI로 과매수와 과매도를 봅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해석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는 시장의 트렌드와 변동성을 더 잘 보여줍니다. 이 도구들을 같이 쓰면 어느 지점에서 롱과 숏을 잡을지 판단 기준이 더 선명해집니다. 결론적으로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함께 나올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겹칠 때 확률이 올라갑니다. 한 가지 신호만 믿지 말고 근거를 모아서 결정하세요.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나요?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 가입 방법 링크를 정리해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초보분들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